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3단계 연습법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들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죽음 몇 시간 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종 기간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는 죽음 이후의 단계예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3단계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단계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어려움을 일으키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의 모습은 현재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모습은 결국 현재 삶의 연장이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늘 이날 바로 지금부터 평온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칭찬 막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배려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간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 현재 후회가 남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언젠가 또 언젠가 하면서 이런 중요한 과제를 쭉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3단계 중 1단계 연습법이에요. 의외로 좀 쉽죠. 내가 고마워라고 하는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서 여러분들 고맙다, 만나서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하는 연습을 하셔라 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순간 그 자체입니다. 죽음, 임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죽음 몇 시간부터 전부터 그 죽음의 순간까지의 프로세스예요. 이것은 우리가 근사체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근사체험을 경험한 모든 분들이 이 공통점은 바로 죽음이 아주 기분 좋은 장소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좋은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먼 이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막 빛이 환하게 열리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아주 정말 멋진 이 풍경이 열려 있는 곳에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임사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현재 이 삶에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더욱더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배움을 얻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릴렉스한 마음이 오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이 임사체험 프로세스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다루는 책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죽음의 체험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검은 터널을 지나면 빛이 보이고 매우 기분 좋고 안락함과 행복함을 가져오는 것을 체험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순간,
에너지가 발끝부터 또 쓱 하고 머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둠을 뚫고 빛의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이런 체험과 함께 발끝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체험이죠. 임사체험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사후세계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에는 다시 또 이 세 개의 중요한 신념이 있어요. 사후세계 첫 번째 신념은 죽은 후에 내가 신체는 없어지지만 우리들의 의식 중에 그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죠. 그런데 그 신념이 바로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후세계의 건전한 신념이에요. 사후세계의 어떤 두 번째 신념은 죽음과 함께 우리들은 모두 없어진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이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영혼까지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후세계의 세 번째 신념 중에 죽은 후에 우리들의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만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로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이 죽은 후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결국은 어떤 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현재 삶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시려면 내가 죽은 후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무엇을 믿으면 지금 오늘 내 삶에서 기쁘고 릴렉스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돼요. 이 죽음 후에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떤 것을 믿으면 나는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면 된다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임상이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념으로 키웠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치료하는 능력이 키워지더라.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는가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죽음 후에 대한 신념 이것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든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이었어요. 이 사후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를까라는 것에서 종교적인 그 유무랑 상관없이 우리들의 영혼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삶에서 어떤 신념을 내가 키우는 것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정신이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또 그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키워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든 것이 죽음과 함께 없어진다라고 말한 분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게 보통은 부정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 존재 자체가 허공으로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든지 상관없어요.
자신이 편안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우리들이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바람직한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건전한 사생관을 다룬 다양한 이 가르침들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삶이 릴렉스하고 또 편안한 삶으로 자신에게 또 상냥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또 현재 삶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이 명제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죽는 다 이 프로세스에서 죽을 때 후회 없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우리가 배우는 키포인트다,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날부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지금 오늘 설령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탐진치, 즉 집착을 내려놓는 자세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세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고요. 희망을 가지면서 집착을 손에 놓는 자세가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죽을 때 우리는 과연 뭘 가지고 갈까요? 뭔 이 물질적인 재산 갖고 갈 수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좋은 것만 막 먹이고 아끼었던 우리들의 신체, 몸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또 오직 스키마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얘기죠. 선업과 악업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신념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고 조금 더 릴렉스하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건전 신념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한 분은 이 호킹 박사 이야기예요. 또 한 분은 사이먼튼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호킹 박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늘 죽음과 함께 산다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질병 자체가 언제 죽어도 뭐 아무 이상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상당히 좀 오래 사셨죠. 이 불편한 몸이지만 죽음을 늘 가까이 있다는 이 생각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워낙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죽음과 함께 살았다. 호경 박사 76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으셨다. 긴장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오늘 원하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늘 멀리 있는 것처럼 시간을 또 소비하고 현재 삶을 집착하고 막 욕심내고 이걸 우리가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이게 호킹 박사가 우리한테 남겨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먼튼 어머님 이야기예요. 사이먼 선생님 어머님은 이 죽음을 체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먼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예요. 8살 때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약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항상 심장질환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많은 병을 갖고 있어요. 이분의 어머님도 아무튼 그러면서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술실 앞에서 사이먼 선생님과 사이먼 선생님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유감스럽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 돌아가신 줄 알았죠 이제.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몇 시간 뒤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 사이먼슨 선생님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임사체험 이야기할 때 사이먼 선생님이 13살 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기분 좋은 장소에 내가 갔다 왔다. 그곳에는 고통도 또 두려움도 없는 곳에 갔다 왔다. 근데 거기에 좀 계속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곳이 좀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인데요.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는 그 편안함을 느끼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기분 좋은 곳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딱 살아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것이 되돌아왔네? 이렇게 낙담하는 이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주변은 정말 기뻐했겠죠. 어머니는 아주 유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보았는데 사이먼 선생님 어머님은 하나도 꺼리낌 없이 무섭지 않다 라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뭔가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릴렉스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도 잘 키워야 되고 또 아파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그 뒤로 이 어머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오늘 이 날 죽어도 괜찮다. 바로 현재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좋은 데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죽음에 대한 바로 건전한 신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서 살았던 사이먼턴 그 어머님은 놀랍게도 건강이 점점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82세까지 살으셔요.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막 삶 자체가 기쁨과 행복으로 참 즐기면서 세상을 살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잠들듯이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이먼 선생님의 아버지는 76세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정도로 막 오늘 내일 하셨던 그 사이먼턴 선생님의 어머님은 82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으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죽음에 대한 어머님의 건전한 임사체험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이먼턴 선생님한테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사이먼 선생님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 사이먼 선생님 어머니는 임사체험 후에는 그 뒤에 살아갈 때는 항상 이 막연하게 품고 있었던 불안감이라든가 공포감, 우울감, 또 이 자주 올라오는 막 있잖아요. 막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쳐다보는 사이먼슨 선생님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질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삶의 귀중함을 아는 것이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쭉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강의를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쉬었다가 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이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이런 이미지 유도 명상을 한번 진행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또 스물그룹에서 느낀 점 여러분들의 마음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미지 유도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